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함수의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뭔지 배웠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함수 가지고 이제 극한을 구할 건데 약간 이제 성격이 달라.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거였지. n이 무한대로 갔다고. 수열의 극한은 n이 항상 무한대로 갔단 말이지. 근데 이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무한대로 갈 때도 있는데 이게 어떠한 실수에 가까이 갈 때가 더 많더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자, 리미트. 이번에는 뭐가 움직이냐면 x가 움직여. x가 a라고 하는 숫자에 가까이 갈 때 그때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디에 가까이 갑니까를 찾는 거야.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였지. 일반항이 AN인 어떤 이런 수열을 n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어떤 수에 가까이 갑니까?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였는데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함수를 가지고 극한을 취하는 거야. fs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수에 가까이 갑니까? 가까이 가는 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수렴한다고 부르지. 수렴이라고 부르고 가까이 가는 수가 없으면 우린 그걸 이제 발산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가고. 그럼 이제 이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역시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린 요놈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프를. 항상 이제 함수가 들어가면은 그래프야. 그래프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fs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어. 음, 그리고 여기가 a야. 그리고 그때 y 값이 b가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얘도 함수지 지금.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 끊어져 있어도 얘는 함수일 수 있어. 얘가 y는 fs야. 자, 이때 얘를 찾아볼 거예요.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게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가 이제 c가 되고 얘가 이제 d가 된다고 할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x가 a가 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x하고 a가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 이 극한에서는 x가 a가 되는 게 아니라 x가 a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럼 잘 봐. x라고 하는 것은 정역이지. 정역이 이제 a 값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x가 a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여기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두 번째.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지. 가까이 가는 게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만약에 이제 이런 거야. a가 2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1.9999999 이렇게 해가지고 2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2.00001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2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이 갈 수도 있다 이거야.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a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때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은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구할 거야. y 값이. 자, 1번 길로 가까이 가면은 y가 여길 타고 와서 y 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c에 가까이 가지. 그 다음 2번 길로 a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y가 여기 좀 와가지고 어디에 가까이 가냐면 d에 가까이 가. 이해된 말인지? 자, 다시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갈 때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이거야. 그렇지? 이때 이렇게 왼쪽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이 갈 때를 우리가 이걸 좌극한이라 부를 거야. 좌극한. 왼쪽에서 극한을 취해서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좌극한이다 부를 거라고. C가 자극하기예요. 그렇지. 좌극한 값이 되는 거지. 이 자극한을 이용해서 구한 y값, 가까이 가는 y값, 이 c가 바로 자극한 값이 돼. 그럼 얘를 수학적 기호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리미트 x가 a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 이 마이너스는 음수란 소리가 아니고 a의 왼쪽에서 가까이 갑니다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는 말인지? 물어보는 거야. 저기 뭐냐. 그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때 fs는 어디에 가까이 간다? c에 가까이 가더라 이거야. 이때 이 c를 뭐라 부른다? 좌극한 값이라 부른다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우극한이 되겠지? 그때는 이렇게 쓴다고. 리미트 x가 a에 플러스 쓰고 fs가 어디에 가까이 간다? 얘는 그래프를 보면은 그렇지 d에 가까이 가지. d에 가까이 간다고. 자, 얘를 뭐라고? 자극한. 얘를 우극한. 우극한 이 플러스는 양수란 소리가 아니야.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자, 이때 x는 a보다 작고요. 이때 x는 a보다 큰 거야. 이해되니 말인지? 그러면 x가 a일 때 y 값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f a라고. 얘는 뭐가 되냐면 함수 값이지. 자, 이 함수에서 함수 값은 a일 때 얼마야? b지? a일 때 지금 b라고. 맞냐? 그래서 얘는 b가 돼. 자, 자극하는 c가 되고 우극하는 d가 되고 함수 값은 b가 돼. 그러니까 자극하는 우극하는 함수 값이 세 개 다 다르다는 거야. 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일부러 값을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나오고 있지 지금. 자, 이렇게 말하듯이 자극한 우극한은 서로 다른 거야. 자극하는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극한값,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극한값. 함수값은 x가 a가 될 때의 y 값이 되는 거지. 이게 된 말인지? 자, 이때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하는 걸, 얘는 이제 자극한이고 얘는 자극한이에요. 자극한 값이고 얘는 우극한 값이거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극한 값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근데 우리가 지금 뭘부터 구했냐면 자극한 값을 구해봤고 우극한 값을 구해봤어. 그럼 보면 둘 중에 하나가 극한 값이 될까? 그거 아니다 이거야. 극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을 때 존재한다라고 불러. 약속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값하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이때 우리는 극한 값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자, 그럼 예를 이제 종합해 주면 함수의 극한에서는 자극한이 있고 우극한이 있어. 그치? 자극한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값을 자극한 값. 우극한 값은 x가 a보다 큰 쪽에서부터 a에 가까이 갈 때 y가 어디에 가까이 가는지를 찾는 값이 되는 거지. 근데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극한과 우극한이 어떨 때? 서로 같을 때 존재하죠. 같을 때 존재한다고. 자, 지금 여기서 극한값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함수값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지. 그러니까 함수값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극한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함수값은 있잖아. 아무 필요가 없다 이거야 지금. 우리는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구해주고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극한을 구하고 우극한을 구해서 그 두 개가 서로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따라서 이렇게 돼. x가 a에 자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fs의 값하고 x가 a에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 때 fs의 값하고 이게 서로 같으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s의 값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수렴하려면 자극한도 있어야 되고 우극한도 있어야 되고 그 두 개가 심지어는 같아야 된다 이거야. 자, 됐니까지? 그럼 다시 그래프를 보자. 자, 얘는 A에서 자극한도 이쪽이고 우극한도 이쪽이지. 하지만 A일 때 Y 값은 여기 있어. 근데 함수 값은 극한값 구하는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떨어져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자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어떻다는 소리야 지금.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자, 이된 말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x의 n제곱 꼴 얘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굳이 자극한과 우극한을 살펴볼 필요가 없어. 왜 그런 줄 아니? 생각을 해봐. x의 n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지지. 부드럽게 이어져서 그려지지.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있잖아. 자극한과 우극한이 항상 같아. 아니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놈의 극한값, 요런 형태의 x의 n제곱 그래프에 대한 이 x의 n제곱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는 굳이 자극한과 우극한을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극한과 우극한을 이용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함수일 때, 새로운 함수일 때, 그치? 그런 것들을 구할 때 이제 자극한과 우극한을 따져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모양을 알고 있는 xn제곱꼴일 때는 단순하게 자극한과 우극한은 이미 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전제를 두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자 리미트 x가 2에 가까이 갈 때 x 빼기 1을 생각해보자. 자 x 빼기 1 그래프 우리 그릴 수 있어. 0, 마이너스를 지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얘가 y는 x 빼기 1. 2에 가까이 갈 때지. 얘는 2일 때 1을 지나. 그럼 자극한도 1에 가까이 가고 우극한도 1에 가까이 가지. 자 봐봐. 이 x 빼기 1은 2에 가까이 갈 때 값이나 x가 2일 때 값이나 서로 어때? 같지? 우리 알고 있다고. 왜냐면 x 빼기 1 1차 함수잖아. 얘는 계속 쭉 이어져 있는 형태 그래프지. 그래 얘는 자극한과 우극한과 그 다음 함수값까지 다 모조리 다 같아져 버려. 그래서 얘 구할 때 있잖아. 굳이 이걸 그래프 그리고 자극한 우극한 따져가지고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x에다가 얼마를 2를 대입만 해줘도 돼요. 1차일 때면요? 2차도 마찬가지겠지. 생각해봐. 2차일 때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그럼 우극한이나 자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서로 어떨 거야? 함수값이랑 같겠지? 그럼 대입합이로는 끝난다 이거야. 이런 것들은.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얘는 그대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거야. 가까이 가는 값이. 무슨 말 알겠니?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다고. 그럼 이거 x에다 1 넣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는. 얘는 우리가 모르는 함수야. 그치? x의 n제곱꼴이 아니란 말이야. 분모에도 지금 x 빼기 1이 있지. 이런 놈은 우리가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야. 요놈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 그래프를,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x가 1일 때는 y 값이 존재하지 않아. 맞지? x가 1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면은 얘가 약분이 되지? 그럼 2야. y는 2야.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도 역시 약분되니까 얼마가 돼? y는 2가 되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1, 예, 1일 때는 지금 없지 아무것도. 1보다 클 때 y는 2야. 여긴 구멍 뚫어놓고 계속 2야 이건. 자, 1보다 작을 때도 역시 y는 2지. 그래서 1에서만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그럼 얘는 자극한이나 우극한이나 얼마에 가까이 가? 2에 가까이 가지? 2에 가까이 가지? 그래서 요놈의 극한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냥 x에다 숫자를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할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도 있다 이거지. 근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분모가 0이 돼. 분모가 0이 되면 우리가 못 집어넣잖아. 분모가 0이 되는 것들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절대값 기호가 있는 함수, 그리고 가우스 기호가 있는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봐야 된다고. 왜? 그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성질을. 그런데 x의 n제곱 형태의 함수는 우리가 이미 많이 봤고 성질도 알고 있어. 왼쪽에서 가까이 가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나 함수값이나 세 개 다 어떻다? 같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를 대입을 해줘도 극한값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또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 한번 생각해보자. 그냥 x에다 1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1이지. 근데 얘는 1이 아니란 말이야. 잘 봐. 자극한부터 구해볼게. 자극한은 x가 1보다 작단 소리지? 근데 x는 1보다 작지만 1에 가까이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0보단 크겠지. 그럼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 x 얼마 되지? 0이요. 그렇지, 얘는 0이야. 그 다음 x가 1의 우극한일 때 가우스 x. 자, 1보다 크기 때문에 x는 1보다 커. 근데 얘는 2보단 작겠지. 1과 2 사이에서 가우스 x는 얼마겠어? 1이지. 두 개가 다르다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가우스 x 그래프는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되지 그래프가.
1일 때 1이 되고 1일 때 구멍이 뚫린다고. 그래서 1에 자극할 때는 0이고 1에 우극할 때는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 알겠니까지?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때 자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볼 게 있고 안 따져봐도 된다는 게, 안 따져봐도 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자극한 우극한 따져서 풀 필요는 없다는 거지.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또. 아이고.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얘 그래프 그려가지고 자극한 우극한 따져보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냥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지. 왜? 얘는 n차 함수잖아. n차 함수는 다 이어져 있다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 뭐로? 함수 값이랑 같아져 버려. 그냥 x에다 바로 1을 대입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뭔지 알겠지? 자, 다시 극한값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극한과 우극한. 자극한은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 그 왼쪽과 오른쪽의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숫자, 가까이 가는 숫자보다 작을 때, 그 숫자보다 클 때가 되는 거지. 그때 그 두 개 값이 서로 같으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같지 않으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거지. 그래.